여러분, 대한민국에는 딱 하나, 쌀만큼은 풍족하다 이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공깃밥에 대한 인심, 밥에 대한 인심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디 가면 공깃밥 하나 시켰다고 밥값을 받는 데가 별로 없고요. 또 공깃밥은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그런 식당들도 굉장히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그럴 수 있을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쌀 재고가 지금 바닥으로 점점 향해 가고 있습니다. 쌀 재고가 바닥으로 향해 간다는 건 여러분 어쩌면 우리나라에도 쌀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불안정해진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 올해죠.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21만 병을 1만 톤을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근데 이 21만 톤도요 굉장히 재고량이 낮은 거예요. 1996년 이후 최저치거든요. 그만큼 비축미가 지금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예요. 게다가 지금 쌀값이 엄청 오르잖아요. 쌀값이 엄청 오르니까 이번 달에만 8만 톤 정도 풀 예정입니다. 8만 톤 정도. 그러면 8만 톤 정도 풀면 아무래도 쌀 재고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됐을 때 7월 이후에는요. 쌀 재고량이 22만 톤으로 확 줄어들게 됩니다. 확 줄어들게 돼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죠. 그런데 이 22만 톤 안에는 여러분 이게 국가 비상사태라는 뭐 전쟁이라든가 뭐 등등이요. 그런 비상식량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군인들이 먹을 식량 말입니다. 이게 군인들이 먹을 식량까지 만약에 감안한다면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쌀 비축량은 얼마냐?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집니다. 8만 톤까지 떨어집니다. 8만 톤까지. 이것은요. 쌀 재고량 바닥이라는 어떤 최악의 시나리오에 한 단계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한 단계 가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떨어진 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작년에 장마가 길었죠. 54일 동안의 장마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쌀의 어떤 결실도 좋지 않았고요. 또 썰려 나가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 보면 6% 정도 감소를 했을 정도입니다. 쌀 생산량이 471만 3,162만 2톤이었습니다. 2만 톤이 아니고 2톤이요. 전년에는 500만 톤이 넘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뚝 떨어진 거죠. 뚝 떨어진 거죠. 일반적으로 정부 비축 물량으로 35만 톤을 항상 구매를 하거든요. 그런 상태로 따진다면 여러분 쌀 비축량은 굉장히 지금 적습니다. 옛날에는요 쌀이 너무 많이 남아서 옛날에 샀던 쌀들이 썩어 나간다. 그래서 사료로도 동물 사료로도 준다. 북한에도 그냥 주겠다. 뭐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쌀의 여유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만큼요. 문재인 정부가 저는 식량에 대한 어떤 안보를 주먹구구식으로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왜 주먹구구식이냐? 이게 늘 이상기후는 지금 굉장히 만연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이상기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상기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작물의 작황이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외 식량 원조를 하겠다면서 5만 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매년 국제사회에다가 5만 톤을 공여를 해요. 이런 게 허울 좋은 명분이라는 거예요. 허울 좋은 명분. 무슨 얘기냐. 이게 충분한 비축미가 있을 때 지금 국제사회에 공여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어떤 국격을 상승시키고 또한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대한민국에는 박수를 받을 만한 소식입니다. 그렇지만 작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변화는 면치 못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35만 톤을 사들이는데 이 중에 5만 톤을 사들여서 해외에 공여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해외에다가. 이상기후 때문에 작황이 신통치 않은데 만약에 말입니다. 지금 올해 작년과 같은 일이 생기면 내년 쌀 재고량은 바닥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식량 위기 터졌다가 아니라 여러분 그냥 식량 위기예요. 유일하게 자급자족하는 게 쌀인데 이 쌀만큼도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문재인 정부는요. 나라 경제를 진짜 이상하게 운영한 거예요. 문제는 올해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상기후가. 지금 현재도 이게 여러분도 아시지만 5월에 강수량이 굉장히 크고요. 게다가 이게 이상 저온 현상도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이렇다면요. 벼들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벼들이 쑥쑥 자라줘야 되거든요. 벼들이 자라지 못하면 그만큼 여러분 작황은 또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올여름에도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6월에 장마가 온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날씨가 이상한 그런 낌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작년처럼 쌀 생산량이 6% 이상 줄어들면 재고가 완전히 바닥날 가능성도 굉장히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쌀값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쌀값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80kg 한 가마니에 24만 4,192원입니다. 24만 4,192원이라는 가격은요. 전년 대비하면 적어도 20%에서 많게는 30%까지 오른 가격입니다. 그만큼 지금 식량에 대한 위기 상황이 점점 커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유일한 주식 그리고 자급자족이 유일하게 가능한 쌀까지도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 어쩌면 우리를 굉장히 비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보세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쌀 생산량이 562만 4,607톤이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확 줄어듭니다. 528만 5,551톤. 2018년에는 519만 5,431톤. 2019년 501톤. 2020년엔 471톤까지도 471만 톤까지도 떨어졌습니다. 만 톤이네요. 왜 떨어졌을까요, 여러분? 2017년에는 왜 떨어졌고 2018년에는 왜 떨어졌을까요? 바로 2019년에는 500만 톤이 유지됐습니다만은 이게 최저임금이 올라서 임금이 너무 오른 탓입니다. 임금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시골에 가보면요. 외국인도 못 쓴다고 해요. 외국인도. 하루에 아무리 싸게 줘도 지금 12만 원, 15만 원을 줘야지 쓸 수 있다고 하니까 하루에
하루에 12만 원, 15만 원을 주고 농산일을 해서 이게 쌀값으로 이익을 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는 이야기예요. 농사를 포기하는 사람들. 예. 게다가 이상기후는 계속 만연하고 있으니 식량위기는 점점 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 정부의 정책이 사실 다 망가뜨리고 있거든요. 예. 저는 결국 이제 쌀에 대한 자족 이 확률도 점점 작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쌀 재고량이 지금 쓸 수 있는 쌀 재고량이 8만 톤이라고 하면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요. 쌀값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지금 20% 30%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올해도 재고가 바닥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 경영을 이게 실질로 해야 되거든요. 현실에 적합하게 해야 되는데 모든 걸 명분으로 하고 보여주기식으로 하고 이념적으로 자꾸 모든 거에 대하니까 나라 경영이 참 엉망이 돼버린 거죠. 저는 이 상태를 잘한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진짜 말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빼곤 다 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참 답답합니다.